안녕, 찰리스리 채널이야. 오늘은 점점 복잡해지는 이 시대의 포인트와 머니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. 그 며칠 전에 이런 뭐 네이버 페이를 예전부터 꽤 쓰고 있었지만, 그렇더라고.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자꾸 해가 갈수록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느낌이야. 이건 뭐고 또 이건 뭐야. 또 이거 한 종류가 아니라 막 그렇더라고. 막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카드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2.5%씩 결제를 하다가 이거 만들면 이제 3%씩 적립된다고 해가지고 안 만들 수가 없는데 또 그렇더라고. 또 편의점에서 또 뭐 담배 한 갑을 살려고 하면 또 결제 방식이 또 달라. 그래가지고 뭐 뭐야, 내가 휴대폰을 들고 가서 그 현장페이,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면 뭐 뽑기 이벤트가 있고 또 이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 카드를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하면 뽑기 이벤트는 없는데 또 뭐야, 뭐 25만 원 이상 되면 뭐 그때부터 이제 뭐 1.2%씩 뭐 이렇게 적립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그냥 복잡해지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고 또 내가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선 결국은 어떤 걸 쓰는 게 이득일까 해가지고 막 이런 질문들도 남겨보고, 왜냐면 이렇게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 사이트를 보면 좀 약간 등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. 막상 이렇게 궁금한 게. 그래가지고 체크카드를 써도 그러니까 네이버페이 그 뭐 휴대폰을 들고 와서 결제하는 것처럼 뽑기 혜택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질문을 했는데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담배를 사 보니까 이거는 뭐 4,000원짜리 담배 하나 사면 뽑기 혜택인데 결국은 크지가 않았던 거야. 그러니까 한 4,000원 결제하면 한 20포인트, 뭐 10포인트 이 정도 이렇게 적립돼가지고 결국은 지역 할인 카드를 쓰는 거에 비해서 지역 할인 카드가 많이 남지. 뭐 한 7%에서 10% 이렇게 막 해주니까. 갖고 여기 비할 바는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체크카드로 막상 이제 결제를 해보니까 그때는 뽑기 혜택이 없고 뭐 지원을 해 뽑기 혜택이 없고 25만 원 이상 돼야지 월 그때부터 이제 적립이 되고 해가지고 막상 카드는 이제 결제 받았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고 또 이제 첫 결제하면 또 이런저런 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써본 거지. 해갖고 결국은 또 카드 하나 발급받고 그렇게 되는 거야. 또 결국은 이제 당장 쓸 일은 없는 뭐 그런 상태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. 예전에 비해서 이게 뭐더라? 예전에 2.5%였는데 이제는 이제 뭐야 3%가 된 거지. 그러니까 예전에도 미래에셋 CMA는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입해 놨는데 3.5%였는데 이게 또 한도가 있어요. 또 얼마 이하일 때 뭐 이렇게 3.5%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야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하나카드하고 또 연동을 해야지 3%로 적립해 준다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래에셋 통장을 했을 때는 이게 페이하고 머니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는데, 그래갖고 딱히 이게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동을 하면서 3%로 된 거지. 예전에 아마 미래에셋도 아마 통장하고 직접 연동을 했으면 3% 혜택을 받았을 것 같긴 해.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하나 통장을 만들면서 이쪽에서는 이제 CMA로 해가지고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 안에서 뭐 4%, 그러니까 뭐 200만 원 넣으면 1년에 한 8만 원 정도는 이렇게 득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. 일반 적금 이자보다는 싸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거 만든 거지. 근데 이런 걸 만들면서 이렇게 또 뭐 한 밤을 좀 새가면서 또 이렇게 알아보느라고 만들다 보니까
또 밤새 뭐 새벽 1시에 만들려고 하니까 또 서비스 에러 나가지고 안 되고 하고 하는데 뭐 30초면 만드는 게 아니라 막상 해보면 30초는 아니라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걸려요. 막 이런저런 막 절차 또 인증 뜨길 하면서 기다리는 절차. 근데 문득 만들다 보다가 약간 좀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뭐가 그러냐면은 옛날이 편했다. 옛날 그 체크카드 하나, 그 다음에 현찰. 그러니까 한 10년,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갑이 단순했어. 지갑을 가지면 그냥 자기 뭐 신분증, 뭐 운전면허증 보통 있겠지. 그 다음에 대부분은 현찰, 또 현찰 한 몇만 원씩 이렇게 들고 다니고, 동전도 얼마 들고 다니고, 뭐 체크카드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다 그게 됐던 거야. 그러니까 체크카드 한 개 정도만 있으면 어느 매장에 가든지 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고, 뭐 좀 이렇게 단순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지.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해마다 이런 걸 한 2개, 3개씩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. 계속 이렇게 기업들 간에, 플랫폼 간에 경쟁이 올라오니까 뭐 작년에는 뭐 카카오페이, 또 무슨 카카오페이 카드 발급받고 했는데 막상 발급만 받고 쓸 일은 없는 거지.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뭐 많잖아. 뭐 지마켓, 옥션 뭐 그런 데도 또 그 별로 또 그 회사별로 또 자기 그 뭐 무슨 할인 카드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안내장이 올라오잖아. 근데 그 수 많은 걸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유야무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. 점점 이 세상이 변화 속도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.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,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문명이 있기 때문에 편해진 것도 있고, 이제는 더 이상 PC방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만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편해졌지만, 또 그런 시대가 됨으로써 그렇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동아리 생활 혹은 뭐 가족 단위, 왜냐면 집안에 전화기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생활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게 된 거잖아. 그러니까 휴대폰 자체가 이제 제2 신분증이 돼버린 사회예요.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해도 자기 전화번호를 뭐 도서를 사든지 책을 사든지 음반을 사든지 먹거리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쇼핑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는 그 공란이 필수가 되는 세상이야.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가 있지 않으면, 즉 자기 개인 그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,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는 거야. 아니면은 내 주변에 아직도 뭐 네이버페이 쇼핑이나 인터넷 그 결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. 나보다 한 10살, 12살 정도만 많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제 주변에는.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거나 뭐 그런 것도 있죠. 아직까지도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, 나보다 이제 한 세대 막 그 위에 어르신들을 보면은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돈을 찾으러 가려고 하면은 뭐 체크카드 들고 은행 ATM에 가가지고 돈을 찾고, 또 남한테 돈을 이체하려고 하면 또 체크카드 들고 거기서 이제 ATM기 통해가지고 계좌번호 눌러가지고 이체를 하고.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 하나 설치하면 끝날 일인데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뭐 1분 만에 이렇게 다 1분 안에도 다 이체가 가능한 그런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런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살기 훨씬 편해졌다는 그런 그런 것은 맞아. 근데 또 어느 순간 되면서 또 이렇게 무한 경쟁이 이렇게 시작되잖아, 그 안에서.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또 더 불편해졌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.
그렇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, 내가 나이 70이 돼서도 매년 막 이런저런 혜택과 포인트, 뭐, 상대적으로 안 하면 손해니까 그런 게 계속 생겨날 텐데, 내가 나이 70이 돼서도, 하루에 막 이런 거 막 가입하고, 막 이런 거 만들고 또 알아보고, 그렇게 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거야. 음. 옛날에는 그랬잖아. 막 옛날 1990년대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어.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가 50대 때나 40대 때, 그때도 뭐 그냥 현금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나이 70이 돼서도 그냥 간단했다고. 그러니까 뭐 뭘 더 이렇게 배우고 개척할 필요가 없었다고. 나이 70이 돼서도 역시 현금을 그냥 사용하고 그냥 현금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있었던 거지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막 돌아다니야 하고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 쇼핑이나 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친구는 그렇더라고. 양파 하나 사는데도 쿠팡에서 이렇게 시켜 먹는데 쿠팡에서 배송을 시키고 하는데 쿠팡은 거의 모든 품목이 무료 배송이잖아. 그래가지고 무료 배송이었고 어찌 보면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곳에선 좀 이렇게 소액 상품을 사면 무조건 배송비 2,500원, 3,000원이 붙으니까 대신에 쿠팡은 그런 게 있지.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료 배송이 되는 대신에 한 번에 많이 이제 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된 거지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내가 3,000원짜리 양파 한 망을 산다고 하면 무료 배송이어도 그 안에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배송비가 한 700원 정도는 이렇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. 그래 가지고 한 번에 많이 장을 보게 될 때는 다른 곳에서는 배송비가 뭐 한 3,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끝날 일인데 많이 장을 볼 때는 그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무료 배송이 n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쿠팡이 비싸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. 막 그래갖고 막 그런 내용을 내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쿠팡이 싼 듯하니 하지만 네가 막 한 4만 원, 네가 한 4만 원, 5만 원어치 장을 보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비싸게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뭐 좀 오프라인 장도 보고 그래라. 뭐 또 그런 게 있잖아. 인터넷 쇼핑을 보면 매장에서 이제 특가로 나오는 뭐 떨이 스페셜 그런 메뉴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에서는 구매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. 그러니까 직접 매장을 밟아가지고 한쪽 코너에 딱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뭐야 특가 매장 뭐 이런 거 특가 세일 뭐 이렇게 유통기한 임박한 거 그런 걸 또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또 이 인터넷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이렇게 직접 구매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던 거지. 그래가지고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렇다는 거지. 왜 사회가 복잡해졌냐면 이렇게 지갑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랬다고. 이 현금 하나 뭐 현금 어느 정도 있을 테고 거기다가 뭐 체크카드 하나 뭐 그 정도만 딱 들고 다니면 됐었지. 지금 같으면 뭐 지역 할인 카드 뭐 그 정도가 되겠는데 그런 거더라고. 어느 순간 내가 추리고 추려도 지갑에 들고 다녀야 되는 카드가 이렇게나 많아지는 거야. 이렇게 많아지는 거. 그러니까 그렇더라고. 일단은 뭐 지자체 시대가 됐고 또 지역 할인 뭐 그런 메뉴가 있기 때문에 지역 할인 카드는 필수야. 그래갖고 뭐 이렇게 동네 마트나 뭐 그런 데 가려면 뭐 5%에서 10% 사이 이렇게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 할인 카드는 또 안 쓸 수가 없지. 또 그런 매장마다도 또 그렇다고. 옛날에는 현찰만 거래하면 됐지만 또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
아, 무슨 구멍가게만 방문을 하면, 구멍가게 정도는 아닌데, 약간 이렇게 중형 매장? 뭐 그런 데만 방문을 하면 회원 가입하시겠어요? 혹은 뭐, 전화번호 뭐 남겨주세요. 해가지고, 항상 이렇게 뭐 음식을 사거나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전화번호를 이제 남겨야 되는 거야. 아, 뭐 뒷자리 뭐 몇 번입니다. 딱 하면 아, 누구누구 씨 하면서 뭐 0.5% 적립되었습니다.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동네 마트들도.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한 자주 가는 단골마트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골마트가 있는데 처음에는 귀찮아가지고 한 3년 정도는 에휴 됐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뭐야 현금 결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더라고. 그래도 그게 한 1년 쓰다 보면 1년에 한 5천 원, 이 정도는 이렇게 적립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남기고, 그러니까 뭐, 결제할 때마다,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? 뒷자리 하면, 예, 예. 뭐, 00땡땡, 뭐,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해주지. 그러다 보면 또 한 뭐 40원, 50원 혹은 100원씩 이렇게 적립이 되고,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금이라도 포인트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1년을 누적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마트 갈 때마다 이 결제 방식에서 일일이 또 이렇게 번거롭게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복잡해진 거지. 그게 옛날이랑 달라진 거예요. 또 홈플러스 같은 데는 또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. 또 이 홈플러스 카드를 만들어야 돼. 또 예전에는 이게 또 순수하게 인증 카드였거든. 그러니까 결제 방식은 없는, 그러니까 제시만 하는 인증 카드였는데 요새는 또 그렇더라고. 이제 아예 이제 일체화 돼가지고 나왔어 신한 쪽에서.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안 만들 수가 없어.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왜냐하면 일반 뭐 카드 체크 카드로 결제하는 거에 비해서 품목들이 뭐 라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. 뭐 혹은 뭐 이렇게 홈플러스 세일 뭐 20%뭐 이런 그런 거 이렇게 해주는 거. 근데 이 카드를 보유했을 경우에만 이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막 10% 20%씩 할인되는 거야. 그러니까 또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야. 또 다이소 같은 데는 뭐야 핸드폰 같은 것도 안 만들 수가 없지. 다이소도 어느 순간에는 현금 결제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쓰는 핸드폰은 아닌데 또 다이소 앱을 설치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물건을 사다 보면 한 10,000원어치 사면 또 한 30원 40원 적립받기 위해 가지고 이 앱을 설치해가지고 결제할 때마다 이제 바코드를 한번 딱 이렇게 찍어주면 요새는 또 자가 결제 방식이니까 찍으면 또 포인트가 적립되고 핸드폰을 놓고 다닐 때는 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번호를 딱 이렇게 결제하기 전에 입력해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적립을 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자기가 포인트를 쓰려고 하면 그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더라고. 또 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뭐야 그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실행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또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게 또 그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그렇더라고. 유튜브도 그래? 오래된 태블릿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태블릿을 보면서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앱이 실행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그 롤리팝 그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유튜브를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앱으로 유튜브를 보려고 해도 유튜브 자체에서 이제 차단을 하더라고. 그래갖고 자꾸 뭐랄까 그 태블릿 자체가 뭐 메모리 카드도 적고 메모리 용량도 적고 설치 공간도 적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빠듯하게 저가형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만약에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앱을 설치할 공간이 없을 정도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질린다 그거지. 너무 이렇게 업데이트를 강요하는 사회. 뭔가 좀 이게 뭐 1, 2년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 6, 7년 정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, 2년만 지나도 자꾸 이렇게 뭐야 도태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뭐
그냥 뭐 그렇잖아.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해도 유튜브 새로운 앱이 얼마든지 업데이트 되더라도 기존에 구 앱을 쓰던 사람은 구 앱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접속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이걸 볼 수 없다.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그렇더라고. 네이버도 어느 순간 앱을 보니까 기존 앱에 업데이트를 안 하면 더 이상 이렇게 뭐 접속이 안 되거나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질리더라고.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건 기본적인 체크카드. 근데 예전에는 이 기본적인 체크카드만 쓸 일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안 쓰는 카드가 되어버렸지. 그러니까 이제 지역 할인 카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나와버리고 뭐 그렇게 되면서 근데 또 은행에서 입금을 할 때 그러니까 현금을 입금하거나 돈을 찾을 때는 또 필요한 카드가 되는 거니까 뭐 기본적인 체크카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그거다 문화누리 카드 이게 기본적인 체크카드인데 요새는 제가 뭐 노가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현찰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쓰는 카드가 되어버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급받았던 네고페이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카드마다 후불 교통 뭐 그런 게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더라고. 사실 후불 교통 카드가 존재하지만 후불 교통 카드만 해도 한 네다섯 개는 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오토바이를 산 지가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사가지고 그 이후로는 대중교통을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사실 이제 쓸 일은 없는 거죠. 이거는 뭐 국가기술 자격증, 그 다음에 건설기초 안전교육,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. 운전면허증은 또 안 쓸 수가 없죠.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신분증이 일체화된 그거기 때문에 운전면허증하고 또 안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체크카드, 신용카드는 아예 발급받지 않은 지가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뭐 이렇게 막 카드들이 많은 거야. 그냥 한번 만들고 응? 그냥 안 쓰게 되는 카드들 혹은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쓰게 되는 카드들이 많은 거예요. 막 결국은 더 이상은 이제 안 쓰게 되는 카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이거 외에도 또 이게 엄청 막 두껍지만 이거 외에도 또 책상을 열어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. 그렇더라고. 내가 쇼핑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 정도인데 뭐 가정주부나 뭐 그런 이렇게 막 장을 막 전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더 복잡하고 그럴까. 근데 결국은 이런 게 그렇거든. 이게 알리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네이버페이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도 또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네이버페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나 약간만 좀 이렇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. 뭔가 이렇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진다. 그러니까 뭐랄까 편의를 넘어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플랫폼마다 경쟁을 하고 자기 페이를 쓰라고 유도하고 또 자기 카드를 발급받으라고 유도하고 심지어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도 어느 정도 막 중소 매장 가게 되면 브랜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동네 그 회원 회원이시냐고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를 일일이 불러보면서 그렇고 혹은 이렇게 메이저한 이렇게 인터넷 쇼핑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그런 데서도 또 가게 되면 비회원 주문하는 것보다 또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지 뭐 또 1% 할인, 2% 할인 뭐 그런 할인이 있잖아. 뭐 우리 식구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할인해주는 뭐 그런 게 있잖아.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그렇다는 거지. 그러니까 뭐랄까 그 기분이라는 게 참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 힘든데 결국은 그런 거거든. 이게 얼핏 보면 싼 듯하지만 뭐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뭐 지마켓은 지마켓대로 옥션은 옥션대로 이렇게 싼 듯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뭐 포인트 적립 혜택, 캐시백 혜택 이런 게 싼 듯하지만은 결국은 그게 플랫폼의 이런 혜택을 소비자한테 되돌려준다는 게 플랫폼이 유통사에 그만큼 전가를 하는 거고 유통사는 또 제조사나 혹은 그
직접 이제 판매자들에게 전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인트 캐시백만큼 돌려받는 만큼 결국에는 그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안해 가지고 제품 가격을 미리 올려버리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결국은 이 포인트가 쌓이는 만큼 이 포인트 혜택이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소비자 물가는 점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. 하지만 그렇잖아. 내가 그 세태에 동참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되는 세상. 이 지역 할인 카드가 그렇더라고. 나는 한 4, 5년 전부터 2020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내 친구는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. 그래갖고 카톡에서 한 3년 카톡에서 3일 전에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고양시 사는 친구예요. 그래갖고 너 이런 거 지역 할인 카드 만들어 쓰냐고. 이거 만들어 쓰면 네가 마트에서 5만 원어치 결제를 하면 4,000원에서 5,000원 정도 이렇게 캐시백을 돌려주는데 하니까 자기 그런 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. 심지어는 내 나이 때도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니 야 네가 투자하면서 수익 10% 내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왜 돈을 쓰면서는 왜 10% 적립하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냐 하니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. 또 고양시는 고양페이 뭐 그런 게 존재한대.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갖고 만들 수 있으면 당장 만들라 하니까 알았다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뭐냐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. 한편으로는 좋긴 좋은데 이게 그럴 것 같아. 이 카드가 이렇게나 지금 기본적으로 지참해야 되는 카드가 많아요. 신용카드가 아닌데도, 그러니까 현찰 외에도 신용카드가 아닌데도 현찰은 또 들고 다닐 수밖에 없지. 왜냐면 이제 노점 뭐 이렇게 노점 같은 데 있잖아. 그런 데가 일반 마트보다 더 싸거든. 왜냐면 그런 노점 일반 마트 가던 길에 노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아저씨들 있잖아. 막 이렇게 자판 깔고 막 이렇게 파는 아저씨들. 그런 데서 싸다 보면 확실히 야채나 뭐 마늘 뭐 그런 거 양파 같은 거는 확실히 그쪽이 훨씬 싸.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직접 재배를 통해 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, 혹은 자기가 재래시장에서 뭐 양파 이렇게 도매로 파는 데는 엄청 또 싸잖아. 일반 그 마트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직접 띄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길에서 파는 걸 수도 있지만, 일반 그 뭐 홈플이나 혹은 뭐 이렇게 웬만한 이 동네 마트보다는 엄청나게 또 싸.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런 품목들은 현찰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지. 왜 그분들은 뭐 지역 할인 카드나 뭐 체크카드 결제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. 근데 그렇더라고. 갖고 이렇게나 두꺼운 지갑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 내년이면 또 혹은 내후년이면 이 지갑이 더 두꺼워질 것이란 뭐 그런 생각. 그러니까 점점 그렇더라고. 휴대폰도 그렇잖아요. 막 이런 거 네이버 뽑기 혜택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 산책 다닐 때나 그러니까 장 보러 다닐 때는 휴대폰을 아예 그냥 안 들고 번거로워가지고 아예 안 들고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딱 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장을 보다 보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장을 딱 보다 보면 그냥 음악 mp3를 들으면서 하나의 그냥 산책을 즐기는 거지. 뭐 그 순간까지도 막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뭐 인터넷 기사 보고 뭐랄까 좀 이렇게 문명이 노예가 되기 싫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걷는 동안만이라도 좀 이렇게 휴대폰을 멀리하고 좀 그러고 싶다는 생각. 뭐 내가 뭐 업무를 보러 나가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또 뭐 휴대폰 페이 결제 막 이런 게 또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게 휴대폰을 들고 나가고 그 휴대폰으로 직접 결제를 하지 않으면 또 손해가 보는 세상, 그렇게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신분증이 되긴 했지만 그게 과연 맞는 건지.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데는 또 QR 엄청 또 성행돼 가지고 거지들한테 적선을 하는데 QR 코드 다
찍어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. 사람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찍고 결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근데 난 그렇더라고. 이게 한편으로는 편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염증이 난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인터넷을 살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매일매일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휴대폰 혜택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수많은 혜택들 또 살펴야 되고 또 이런 막 매일매일 생성되는 뽑기 혜택을 위해 가지고 또 네이버 앱에 접속을 해 가지고 또 일일이 또 살펴봐야 되고 하는 게 하고 이 포인트와 머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과연 뭐랄까 그냥 문득 다 염증이 난다? 옛날이 좋았다.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현금 하나, 딱 체크카드 하나 딱 들고 그게 한 10년간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어요. 한 밀레니엄에서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한 2010년도 막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다고. 그냥 휴대폰은 그냥 휴대폰만 딱 전화만 하는 딱 그런 공간이었고 했었는데 요새는 너무 이렇게 사회적 도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빨리 이렇게 정보를 적응해야 되는 세상이 아닌가.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거든요. 예전에 그 전에 시티폰은 있었고 삐삐는 있었고 그 정도였고 그게 이제 딱 처음 이제 새내기 입학했을 때 이제 딱 이제 과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이제 학생회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뭐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다들 다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막 힘들게 막 컴퓨터 치면서 이메일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발급을 받던 시대가 있었거든. 그 이메일이 사람들이 대부분 동기들이 이메일이 뭔지도 몰랐어. 그래갖고 이메일이 뭐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하여튼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라고.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. 요새는 휴대폰이 제2 신분증이 되고 이런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적립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야. 초등학생들도. 자기가 뭐 이렇게 안 들고 다니거나 부모가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는 거죠. 사회적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은 이걸 해가지고 또 그 휴대폰을 만들면 휴대폰을 사용하면 단순히 휴대폰만 사용하겠어? 그 휴대폰을 통해 갖고 막 이런저런 가입도 해보고 이런저런 뭐 회원 가입도 하고 뭐 이렇게 연계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이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 신분증이 된 이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가입되고 또 전화번호가 있어야 또 뭘 할 수 있고 어느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회원 가입을 해도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지식 정보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도 휴대폰 번호를 남기는 게 필수가 된 세상이기 때문에 얼추 뭐 여전히 아닌 곳도 몇 군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세상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정보의 적응 속도, 세상의 적응 속도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요새 세대가 과연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편하고 혜택이 많은 사회일까?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강박적인 적응의 시대에 어떤 놓여있는 그런 세대가 된 거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걸 이렇게 숙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도태되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된 거야. 그냥 문득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보면서 한 2박 3일 막 이렇게 살펴보면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더라고. 이게 과연 그 며칠 전에 만들었던 그때로 끝나는 것일까? 아니면 올해 말에도 또 내년 말에도 혹은 내후년에도 끊임없이 또 이렇게 뭘 만들고 또 이렇게 경쟁사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걸 업데이트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
어? 그런 게 되지 않을까. 나는 옛날에는 막 블로그도 하면서 좀 이렇게 지식적인 정보도 많이 소개하고 해가지고, 그러니까 내 또래에 비해서 인터넷 사용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만 해도 뒤처지지 않고 상당히 앞서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렇더라고. 나 자신도 어느 순간 딱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2024년 시점에서는 뒤처져 있는 거고, 어떻게 보면 고인돌이 되어 있는 거고, 그런 거잖아. 저는 그래요. 이 네이버 페이는 결제 한번 해봤지만, 그전에도 뭐 페이 많았잖아. 삼성페이 뭐 무슨 뭐 NCS 카드니 뭐니 뭐 그런 거.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그런 걸 한 번도 이제 활용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MZ 세대나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MZ 세대 그 초창기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일 수도 있겠지만, 지금 뭐 한 20대, 30대에 비하면 또 엄청 또 이렇게 감각이 뒤처져 있을 거라고. 근데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산다는 게 어느 순간, 그러니까 왜 염증이 났냐고 한다면, 산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야 깐깐해졌는지, 그런 게 나는 거야.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. 현금만 사용하던 시대, 혹은 뭐 이 체크카드 한 개만 딱 이렇게 들고 다녀도 모든 게 다 통용되고 모든 게 공평했던 그 시대가 문득 좋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요새는 막 이렇게 무한 경쟁 해가지고 또 얼마나 더 만들고 가입하고 유도하고, 문득 그런 거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는 거야. 응? 차라리 그 시간에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오히려 남는 게 될 수도 있겠죠.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뭐 1,000원, 2,000원, 뭐 혹은 이게 5,000원 이렇게 즉시 적립이니까 한번 안 만들 수는 없고, 5,000원이 뭐 그렇다고 뭐 꽁돈인데 또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. 안 만들 수는 없는데 결국은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면 뭐 1년에 한 뭐 잘하면 한 10,000원 정도 이렇게 이득 볼 수 있고, 한 5,000원 정도 이득 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. 그런 거 할 때마다 세네 시간씩 이렇게 막 이렇게 또 한참 살펴보고 또 가입하느라고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비용이, 이건 뭐 살펴보는 그것도 좋지만 결국은 또 그 시간, 거기에 이제 정신을 쏟고 이렇게 소요되는 그 시간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것도 또 비용이고 하다 보는데, 문득 그냥 점점 이 복잡해지는 사회에 대해서 문득 염증이 났다. 뭐 그런 걸로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딱 그렇잖아요. 뭐 군대 같은 데 딱 가가지고 제대하면은, 제대해도 그렇게 예전에 그 세상이랑 달라져 있지 않다고. 근데 지금은 딱 군대 들어가면, 군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회하고 차단된 생활을 하다가, 요새 뭐 군대 그 개월 수도 많이 줄었겠지만 1년 6개월인가? 근데 그 1년 6개월만 딱 군대 갔다가 딱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세상이 엄청 많이 달라졌구나,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?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점점 이제 독립적일 수가 없고 이 사회 속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. 음. 예전에는 뭐 그냥 현금만 딱 들고 다니면 됐으니까 뭐 세계 일주를 뭐 2, 3년 갔다 와도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게 없었지만은 문득 엄청나게 막 달라져 있는 거예요. 내가 모르는 막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 있고,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됨으로써 핸드폰이 제2의 신분증 사회가 됨으로써, 그죠? 이제 핵가족을 넘어가지고 핵개인화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들 한 가구당 그랬잖아요. 전화기 한 대만 있었잖아요. 유선 전화기. 그래가지고 그 전화에서 벨이 울리면 누구누구 바꿔주세요. 혹은 아버님 바꿔주세요. 어머님 바꿔주세요.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독립하기가 좀 힘든 시대였어. 그러니까 대학생들도
뭐 휴대폰이 없던 그런 시대에는 재미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동아리에 이렇게 무조건 가입하는 게 국룰이었고, 동아리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재미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는데, 요새는 그렇더란 말입니다. 개개인마다 메신저가 있고 카톡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, 뭐랄까, 이 세상과 섞이는, 혹은 이렇게 가족과 섞여드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이렇게 퇴색되고 핵 개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갖고 그런 핵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, 그죠? 혼자인 게 편해진 시대가 됐고, 결혼을 해서도 이제 서로가 이제 점점 이렇게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점점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되는 거고, 아이 갖기도 힘들어지는 거고, 또 이렇게 건강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불임률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, 세계적으로 이제 저출산율이 가장 심각한 그런 나라가 됐죠. 갖고 뭐 50년만 지나면 인구가 다시 2천만이 된다고 하는데,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사회적 현상이란 게 단순히 한 가지 측면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, 이게 얽히고 저게 얽히고 결국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세상사가 어떻게 보면 핵 가족화를 넘어서 핵 개인화를 이끌고 있고, 그것이 결국은 또 이렇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도 잘 화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유도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결국은 그게 또 저출산율로 이어지고, 결국은 어떤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, 그죠? 알아서 인구 감축이 되는 그런 세상사가 오게 된 거죠. 문득 그냥 썰을 풀어봤는데, 그렇습니다. 뭐야, 좀 이렇게 본론이 두서가 없는 그런 영상이었는데, 시작은 그거였죠. 어느 순간 이렇게 만들다가, 야, 나는 언젠가는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구나. 이 수많은 카드를 갖고 다니지만 얼마나 더 많은 카드를 만들고 얼마나 더 많은 앱을 설치하고 그런 세상이 오나, 문득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졌다. 이 세계라는 게임이,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게임이 복잡해졌구나. 그렇다는 걸 느끼는 거죠. 이 세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찰리스 리스 채널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